이제 1월 말에 이제 이 군부와 아웅산수치 여사가 이제 마지막 협상들을 쭉 벌였는데 네. 공식적으로 이제 결렬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쿠데타로 가는구나. 그렇죠. 그래서 이제 미얀마 군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더 이상 대화는 없다. 라고 생각을 해서 2월 1일 날 이제 쿠데타를 이제 일으킨 거죠. 이제 보면. 그러니까 이제 군부 생각에는 옛날에 이제 8888 운동 때 한번 쓴맛을 봐진 이들이 다시 군부가 나서면은 최소한 당분간은 좀 조용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이제 보면은. 그러니까 군부가 가장 잘못 생각을 했던 거는 1988년의 미얀마 국민들하고 지금의 2022년의 미얀마 국민들은 다르다는 거예요. 보면은 그냥 이제 군부가 나서서 밀어붙이면 다 조용해지겠지 잠깐 라고 이제 생각을 했던 게 가장 이제 오해였던 거죠. 최준영 박사의 지구본 연구소 드디어 미얀마 마지막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최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최준영입니다. 자, 오늘 우리 최 박사님과 함께 미얀마 그동안 길고 긴 한 11번, 이제 오늘이 12번째 시간이 될 것 같은데 12번째인가요? 벌써 12번째. 네, 그래서 이렇게 길게 할 생각이 없었는데. 네, 근데 이제 미얀마라는 나라 사실 아마 평생 안 가보신 분들이 우리나라 뭐 대부분 정말 절대 다수실 거고 최근의 사태를 또 이해하려면 미얀마의 역사 뭐 이쪽을 또 좀 집중적으로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서 여러분께 좀 길지만 다른 나라보다 오히려 더 길었지만 좀 상세히 설명을 좀 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미얀마의 마지막, 특히 이제 역사의 마지막 부분을 좀 이제 마무리를 해주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미얀마가 이제 개혁 개방으로 이제 나가면서 경제가 흥청망청 하면서 좋았던 점, 또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이야기 뭐 이런 것들을 쭉 해드렸는데 뭐 이제 그 이후로 이제 넘어가야죠. 정말 최근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막상 이제 미얀마 이야기를 시작하게 된 이유가 최근에 벌어졌던 일련의 사태와 관련돼서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이제 로힝야 이야기가 또 있었죠. 몇 년 전에. 몇 년 전에 있었는데 많은 분들이 또 잊어먹으셨어요. 그 일이 어떻게 벌어졌더라? 이런 생각들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마지막 시간에는 그 로힝야, 이제 모든 어떻게 보면은 이제 문제의 시작점 정도 되는 로힝야 사태, 2012년 정도에 벌어졌던 이야기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요약 정리를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쿠데타. 가 어떻게 발생을 이제 하게 됐는지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이제 2010년 이후에 이제 미얀마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해보겠습니다. 로힝야는 저희가 그동안 이제 우리 박사님께 들은 거는 미얀마의 서쪽, 그렇죠, 서북쪽. 그래서 이제 뭐 방글라데시 이쪽에 붙어 있는 이쪽에서 이제 원래는 미얀마 쪽에 사시던 분들이 아니고 이렇게 이주해 오신 분들인 그렇습니다. 거죠? 주로 이제 그쪽 벵갈 쪽이라고 하죠. 이제 방글라데시 쪽에서 이제 옛날 내려와서 이제 그 영국령 이제 인도일 때 이제 내려왔다가 이제 그쪽에서 터를 잡고 이제 사는 이제 분들 이제 이야기인데 이 사실 미얀마라는 나라가 이제 2000년대 중반에 이제 막 그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개혁 개방을 가면서 저 나라가 이제 베트남처럼 되겠구나라고 다들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렇지가 않네. 저 나라가 되게 복잡하네라는 이야기를 사람들한테 인식을 심어줬던 게 이제 2012년 정도로 이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어요. 2012년. 2012년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제 그 로힝야, 이제 주로 라카인이라고 하는 이제 이쪽 주에 이제 몰려 사는데 이 정작 그 미얀마의 핵심 실권 세력인 이제 군부는 이쪽에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소수민족이기도 하고 원주민족이기도 하고 이제 버마족 사람들이 별로 살지도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로힝야라고 하는 이제 이 분쟁은 계속 있긴 했지만 주로 이제 라카인주 안에서 소수민족 간의 분쟁들처럼 인식이 됐었어요. 그래서 원래 라카인주에 살던 이제 카미족, 그 다음에 라카인족, 샨족 이런 사람들하고 그 다음에 이제 로힝야 이쪽하고의 갈등.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일이 맨날 동네에서 치고받고 싸우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소수민족끼리의 갈등이었군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 소수민족끼리의 갈등이 사실 우리처럼 뭐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그냥 투닥투닥거리고 가끔 주먹다짐하고 이거보다는 꽤 컸어요. 그 밑에서부터. 근데 이제 계속 이제 골마오던 게 2012년에 이제 터진 거죠. 이제 보면은. 뭐 때문에 터졌습니까? 5월 28일 날 이제 로힝야족이 이제 라카인족이 이동하는 것들을 뭔가 주변에 이제 분쟁 사태가 좀 있었는지 버스를 타고 가던 사람들을 습격을 해가지고 이제 살해를 이제 했어요. 로힝야족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연히 라카인족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네. 보복에 나설 수밖에 없겠죠. 이제 네. 보면은. 그래서 이 사건을 저지른 놈들이 타고 가는 버스가 저 버스다라는 소문이 퍼지면서 그 버스를 이제 습격을 이제 해가지고 엉뚱한 이제 로힝야족 한 10명 정도가 사망을 해요. 보면은. 복수가 예, 복수를 복수죠. 낳겠군요. 그러니까 이제 이 이야기를 들은 당연히 로힝야. 로힝야족은 또 보복에 나서는데 이번에는 이제 아예 이제 라카인족 마을을 이제 습격을 합니다. 근처에 있는. 예. 그러니까 이제 이놈들 봐라라고 하면서 다시 열받은 이제 이 주변의 이제 소수민족들이 이 로힝야족에 대한 이제 대규모 공격을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점점 에스컬레이드가 되는 에스컬레이드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한두 명, 뭐 그러다가 이제 10명. 그러더니 이제 이번 주에 되니까 이 정도 되니까 이제 한 수백 명이 사망하고 아유. 예, 그냥 뭐 단순히 그냥 뭐 이렇게 싸우다가 죽는다 이 정도가 아니고 상대방을 쫓아내겠다, 네. 아예 못살시키겠다라는 각오로 이제 막 하는 일이 커지는 거죠. 이제 네네네. 이 종족 간의 분쟁이라는 것들은 이념이나 이런 것들도 무섭지만 사실은 한번 싸우기 시작하면 또 격렬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2012년 분쟁에 이제 벌써 사망자가 수백 명이 나오고 그 다음에 20만 명 이상의 로힝야족들이 이제 이 난민이 돼가지고 방글라데시 쪽으로 이제 가는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 겁니다. 그런 걸 막을 만한 뭐 행정력 같은 건 거의 잘 없었죠.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소수민족이고 네, 뭐 미얀마 군부 입장에서 봤을 때도 굳이 뭐 저기까지 가서 뭐 내가 뭘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이제 들었던 이제 그런 지역인 거죠. 근데 이제 20만 명 정도에 되는 사람들이 난민이 이제 발생이 돼서 이제 어떻게 되면 난민이라는 것들은 이제 저 다른 나라에 가서 살게 되는 사람들인데 그 지역에 이제 가서 살다 보면 난민촌이라는 게 만들어지잖아요. 그 옛날에 이제 제가 뭐 르완다 이런 데도 하지만 쫓겨온 사람들끼리 이제 모여 살다 보면 여러 분파들이 생겨요. 빨리 돌아가고 싶어. 나 고향에 빨리 돌아가고 싶어. 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냥 여기 살자. 또 한편 여기 살자라는 사람도 있고 또 한편으로 보면은 우리를 여기까지 오는 저놈들을 내가 복수를 하고 말겠어. 라고 또 이제 이를 또 부득부득하는 분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로힝야족 같은 경우도 비슷한 이제 상황이 이제 됐던 거죠. 그러니까 2014년 2년쯤 이제 지나고 나니까 이 로힝야족 내부적으로 이제 분파들이 이제 다양해지기 시작을 하는데 이 중에 이제 독립, 분리 뭐 이런 걸 원하는 이제 강경파죠. 분리주의 반군들이 이제 세력을 이제 얻기 시작을 합니다. 로힝야는 종교가 뭐 무슬림신가요? 그렇죠. 그렇게 보여요. 로힝야는 무슬림이시고. 예, 그렇게 보셔야죠. 그래서 이제 이 분리주의 반군들이 원래 이제 그 과격파들은 항상 자기들의 세력을 남한테 이제 과시를 하고 이런 걸 좋아하죠. 그러다 보니까 엉뚱한 이제 주변에 있던 이제 불교 신자들을 이제 공격을 합니다. 승려들을 이제 참수를 하고, 예, 그리고 이제 마을을 막 공격을 하는 일이죠. 그러니까 이제 막 승려들이나 이제 불교에 대한 이제 공격들이 이제 본격화되니까 이제 미얀마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도 야 이건 내버려두면 곤란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경찰력을 배치를 이제 하기 시작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 또 이제 너희들 잘 걸렸다 싶어가지고 공격을 해서 배치됐던 경찰관들이 이제 사망하는 경찰관까지 사망하는 일이 이제 이렇게 벌어지니까 이제 이 사태가 이제 정말 이제 공식적인 그래 뭐 동네에서 저 변방에서 너희들끼리 싸우다가 일이 커졌구나가 아니고 이제 점점 이제 에스컬레이트 되는 거죠. 예. 그래서 2016년에 이제 이 경찰들이 사망하는 일이 생기니까 당연히 미얀마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검거 작전을 나서는 거죠. 근데 검거 작전에 나서니까 다시 이번엔 또 이 분리주의 극단주의 세력들이 또 경찰 또 미얀마 군을 이제 공격하는 이제 이때만 해도 주로 경찰들이 이제 공격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뭐 미얀마 이제 경찰들 배치된 경찰들이 한 30명 정도 사망하기도 하고. 경찰이 이제 공권력에 대한 이건 도전이다 이렇게 생각했겠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니까 당연히 이제 이 정도 되면은 이제 뭐 계엄령 이런 게 내려지는 거죠. 그 지역에. 이제 여기는 이제 그 민간인이 사는 어떤 그런 지역이 아니고 군사 작전 구역으로 이제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미얀마 군이 이제 진입을 하게 되는 거죠. 대체로 요때쯤 이제 우리나라 막 뉴스 나올 때 요때인가 보군요. 그러니까 2012년에 한번 좀 보도가 되다가 2016년쯤에 이제 다시 이제 보도가 되는 이제 이런 이야기였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미얀마 군이 와서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게릴라 소탕 작전이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망고불변의 진리는 이 게릴라들이라는 존재들은 항상 어디인가 이제 숨어 있으려고 노력을 하죠. 평소에는 아무 내가 아닌 것처럼 일반 민간인인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게릴라 소탕 작전은 항상 좀 잔인하고 민간인 피해가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미얀마 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 자식이
반군이야? 저 자식이 분리주의 독립 세력이야? 구별이 누가 안 테러리스트야? 이게 구별이 잘 안 되는 거죠. 음. 거기다가 이참에 문제를 또 해결하겠다고 네. 또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 민간인 거주자들을 쫓아내는 추방에 오히려 더 집중을 하게 되는 그런 면들이 생깁니다. 네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1978년인가요? 한번 네. 또 이때도 이제 그 미얀마 군부 세력이 한번 또 대규모 소탕 작전을 해가지고 몰아낸 것처럼 문제가 생기면은 쫓아낸다. 이게 이제 미얀마의 이제 패턴이었던 거죠. 이제 보면은 그래가지고 당시 이제 전체 이 로힝야 중에 한 60%, 한 네. 60만 명 정도가 이제 쫓겨납니다. 아 그러니까 이때 저도 뭐 그런 예. 뉴스를 좀 봤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얀마라는 나라에 대해서 2015년 총선거가 실시되고 이제 아웅산수치 여사가 이제 뭔가 이제 권력에 이제 어떻게 중간에 오고 그러다 보니 관심이 높아진 상태에서 네.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이제 외신을 이제 타고 많은 나라들이 이제 알게 된 거죠. 또 네. 특히나 이제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있으면서 난민의 어떤 여러 가지 모습들이 이제 소개가 되면서 국제적으로 봤을 때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라는 것들이 이제 이 시기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일 답답한 건 이제 방글라데시였어요. 방글라데시? 예, 자기들도 힘들어 죽겠는데. 네. 갑자기 난민들이 주변에 또, 지난번에 이제 그 2012년에 한 20만 명 난민 발생했다고 그랬죠. 네. 그다음에 2016년에 다시 한번 또 이제 한 60만 명 왔죠. 합해 보면 80만 명이죠. 80만 명이 다 이제 100% 방글라데시로 온 건 아니지만 네. 한 70만은 왔겠죠. 이제 보면은 70만이면 어지간한 뭐 광역시 가까운. 그렇죠. 네. 거기다가 이제 이 인구 자체도 신경이 쓰이는 데다가 네. 뭔가 스스로에 대해서 로힝야 독자적인 어떤 존재감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방글라데시도 은근히 이제 이런 소수민족 문제들로 이제 복잡하거든요. 보면은 컨트롤도 안 되고. 예, 컨트롤 안 되는데 뭐 총도 가지고 있어. 네. 뭐 이러니까 이제 되게 골치 아픈 거죠. 이제 네, 보면은 네, 그래서 웬만하면 오지 마라고 하는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네, 보면은. 네. 그러니까 이제 방글라데시는 이 주로 이제 홍수가 잘 나다 보니까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떠내려온 이제 퇴적물들이 쌓여 네네네. 섬들이 이제 중간 중간에 네. 이제 생겨요. 네. 그래서 저 섬에다가 이제 다 자꾸 집어넣으려고 이제 예. 거주가 사실상 불가능할 것 그렇습니다. 같은. 이제 네.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또 국제적으로 또 지탄을 받고 그래서 이제 방글라데시는 우리가 왜 욕을 먹어야 돼? 뭐 이런 상황인 거죠. 그럼 니들이 와서 뭐 쟤네들 난민을 모셔가든지 네. 이런 이제 상황인 거죠. 네네네. 그래서 이제 외신에서는 처음에 이제 난민 사태의 책임이 도대체 누가 있냐, 왜 있냐 이런 거를 이제 막 불러보다가 처음에는 이제 아무래도 쫓겨난 사람들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다가 네. 거슬러 올라 생각을 해보니까 야 이게 상당히 복잡하구나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소수민족 간 갈등에 또 분리주의 극렬 세력이 존재를 하다 보니까 네. 문제 해결이 이게 참 쉽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야 우리가 왜 쫓겨왔냐, 그냥 우리 돌아가고 싶어. 말 잘 듣겠다고 하고 돌아가자. 네. 야 그래도 미얀마보다는 차라리 방글라데시 와서 살아보니까 차라리 여기가 더 우리랑 여기가 나은 것 같아.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저 치타공 뭐 이런 큰 도시도 있고, 네. 거기 가보면은 이제 선박 해체업 뭐 이런 것도 있으니까 차라리 우리가 요 난민촌을 탈출해가지고 방글라데시에서 살자. 네. 이런 사람도 있고, 이런 겁쟁이 같은 자식들 총 들고 무장 투쟁해야지 뭔 소리야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막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이제 보면. 예, 또 미얀마 정부는 원래부터 당초 입장이 1823년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1823년 네. 이전에 너희들이 원래 거주하고 있었다라는 걸 증명하면 시민권을 줄게. 근데 그거 증명 안 되면 넌 외국인이니까 나가야 돼. 라는 입장을 이제 고수하다 보니까 이제 네. 상당히 이제 막 골치 아픈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로힝야 쪽에 그 안쪽에서도 난 증명할 수 있어. 네. 우리 증조 할아버지 뭐 고조 할아버지 뭐 왔던 옛날에 그 증명할 수 있어. 그럼 어떻게 다 증명을 해?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뭔가 기록이 있었던 분들이 있어요. 보면은. 그럼 소수겠죠. 그렇죠, 소수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 이 로힝야라는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내부적으로 복잡해지는 이제 이런 문제가 이제 생기는 거죠. 이제 보면은. 그리고 이거 어떻게 뭔가를 하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해결은 해야 되는데 네. 이게 당연히 전 세계 사람들은 이제 다 아웅산수치를 이제 본 거죠. 이제 보면 어떻게 해결할 거야? 어쨌든 뭐 인권에 대해서도 인권에 대해서 있으니까 뭔가 네. 이제 정의롭게 이야기를 하겠지 그랬는데 네. 아웅산수치 여사가 이제 2017년쯤 돼서 이제 사태가 이제 커지니까 국제사회에 이제 도움을 요청을 하긴 하는데 문제는 이제 국제사회가 기대했던 건 그런 거예요. 이제 미얀마 군부가 계속 쟤네들 소탕 작전하고 탄압하고 그러니까 네. 군부를 이제 안쪽으로 빼내고 로힝야 사람들이 이제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이제 안전지대 같은
뭔가 이제 이런 이제 그 중간에 버퍼를 두는 거죠. 네네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불러와서 이렇게 다시 정착하도록 이런 걸 했는데 오히려 그거에 대해서는 거부를 한 거죠. 누가요? 아웅산수치 여사가 이제 안전지대 같은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야 정권 잡더니 사람이 바뀌었네. 특히 이제 서방이나 이런 쪽에서 봤을 때는 아니 지금 당장 눈앞에도 죽고 집이 불타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동안에 그걸 외면하냐? 외면하냐? 도대체 넌 도대체 뭐냐? 바뀌었냐? 뭐 노벨 평화상은 뭐냐? 그렇죠. 네. 이런 이제 아웅산수치 여사에 대한 비난이 상당히 이제 많았던 시기가 이제 요 시기예요. 이제 그 미얀마 국민들이 로힝야 사람들을 별로 좋아하질 않죠. 그렇죠. 좋아하지 않았던 거고 특히 소수민족들 사이에서도 이 로힝야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거부감들이 이제 강했던. 그러다 보니까 아웅산수치 여사 입장에서 봤을 때 보면은 본인이 내가 어떻게 당선이 됐지? 내가 어떻게 이 세력을 얻게 됐지라고 보면 그 소수민족들의 몰표 압도적인 지지가 있었는데 이 소수민족들은 이 로힝야에 대해서 지지 움직임을 보이면 그러면 우리는 지지 철회 뭐 이런 식이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안타까운 옴짝달싹할 수 없던 이제 상황이었던 거지요. 자칫 이제 로힝야에 대한 지지 뭐 로힝야를 어떻게 좀 잘 해보자고 했다가는 이제 자신의 정치적 입지 완전히 망가질 수 있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어떻게 보면은 그냥 제야 인사 탄압받는 제야 인사 개인의 자격으로 있을 때 하고는 이제 상황이 많이 바뀐 거죠. 그러니까 이제 2015년부터 이어진 정치적 상황이 어떻게 보면 아웅산 수치라는 글로벌 국제적인 유명 인사가 오히려 이제 그 과거보다 더 자유롭게 발언하거나 움직일 수 있는 여지를 이제 줄여버린 이제 이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2015년이 어떻게 보면 미얀마 정치에서는 상당히 중요해요. 2015년에 이제 총선거를 이제 실시를 합니다. 총선거를 실시를 했는데 아웅산 수치 여사가 이끄는 이제 민주주의 민족동맹이 390석이라는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이제 여당이 되는 거죠. 집권 세력이 되는 거죠. 당시에 이제 군부 이제 만들었던 통합 단결 발전당이라는 이 당은 42석을 얻는데 그쳐요. 그러니까 완전히 뭐 390대 40이면은 게임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지지난 시간인가요? 설명을 해드렸을 때 기억하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미얀마 헌법은 군부 세력한테 25%를 이제 보장을 이제 해줍니다. 4분의 1은 무조건 그냥 군부. 그러니까 166석은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 420석에 166석 한 200석 정도는 이제 군부가 이제 가져가는 거고, 그다음에 기타 정당이 이제 한 60석 정도를 이제 가져가는 이제 구조가 되는 거죠. 어쨌거나 처음으로 이제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나름대로 공정하게 잘 치러진 선거에 따라서. 아웅산 수치 여사가 이끄는 세력이 이제 미얀마를 대표하는 정치 세력으로 이제 성장을 이제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대통령 같은 경우는 미얀마에서는 이제 간선으로 이제 뽑습니다. 의회에서 뽑다 보니까 당시 이제 틴저라는 이제 틴저 대통령이 이제 임명이 돼요. 실권은 수치 여사지만. 그렇습니다. 아웅산 수치 여사는 겉으로 나설 수가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죠. 왜냐하면은 미얀마 헌법상 그렇죠. 헌법 얘기 해주셨던 것 같아요. 직계 가족이나 배우자가 이제 외국인인 경우에는 대통령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웅산 수치 여사 이제 견제용으로 만든 조항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웅산 수치 여사는 그 국가 고문직이라는 되게 희한한 이게 뭐지? 라는 이제 직함을 만들어 가지고 다스려야 되는 이제 이런 상황이 이제 됐던 거죠. 그래서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2008년도에 만들었던 그 헌법을 이제 개정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이런 이제 뭐 외국인이 있으면 안 된다 뭐 이런 조항 다 빼고 가야 되는데 이 헌법을 개정하려면은 75% 이상 동의를 받아야 돼요, 의회에서. 4분의 3. 그렇죠, 4분의 3. 근데 군부가 기본적으로 4분의 1은 갖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 이제 군부도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헌법은 개정 못하게 막아놓은 거죠. 이제 보면은 우리가 동의하지 않는 헌법 개정은 없어, 있을 수 없어. 이제 이렇게 만들어놓은 거죠. 이제 보면은. 그래서 뭐 드디어 이제 사실 2015년의 경우에는 드디어 이제 미얀마의 민주화까지. 이제 개혁 개방에서 민주화까지 이루어졌다. 베트남보다 더 빠르게 이제 변화할 수 있겠다라고 이제 생각들을 이제 했던 거죠. 보면은 왜 세계적인 슈퍼스타가 존재를 하고 민주적인 선거에 의해서 당선이 되고 그래서 되게 미얀마 앞날이 이제 짱짱할 거라고 이제 생각들을 이제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6년 이제 그런 사태가 벌어지고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이제 벌어지기 시작했던 것이 이제 이 시기라는 거죠. 그래서 아웅산 수치 여사 입장에서 봤을 때 보면은 되게 답답한 거예요.
내가 공식적으로 실권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뭐 내가 수상이라든지, 네. 뭐 이렇게 나갈 수 대통령이라든지 이렇게 할 수는 이제 없는 상태고, 군부는 4분의 1 이상 이제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그 군부와의 관계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인정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군부를 내가 뭐 밀어낼 수는 없고 저쪽 물리를 갖고 있으니까 잘 타협을 해서 내가 나름대로 이제 이 체제를 안정시키겠다라고 이제 가게 되는 거죠, 보면은. 근데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몇 번 이야기를 해보니까 군부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권한에 대해서 놔줄 생각은 또 없었다라는 걸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아웅산 수치 여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전공법으로 가자. 전공법이 뭐예요? 결국 4분의 3 득표해서 헌법 개정 그리고 군부 권한 축소 이렇게 가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이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한 표 하나도 안 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뭐 원체 이제 압도적으로 이제 이걸 기세를 몰아가면 그래도 군부도 조금씩 양보하지 않을까? 이를테면 25%는 그대로 놔둔다 하더라도 뭐 지금 이제 그 군사령관 임명 같은 권한이 대통령이 아닌 이제 국방부 장관한테 있다든지 군부가 이제 유지하고 이런 거라도 좀 바꾸면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들을 이제 했던 거죠, 보면. 그래서 이 물밑에서 여러 가지 대화를 해보다가 아웅산 수치 여사가 2018년부터는 대화를 좀 접어요. 말해봐야 안 된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군사령관이었던 이제 민아웅 훌라잉이라는 이제 이 양반하고 몇 차례 이제 접촉을 쭉 해보다가 이 시기 이후부터는 공식적으로 접촉하는 기록이 잘 안 보여요, 보면은. 예.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군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야, 뭐 너 선 넘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합의해서 선을 이렇게 거놨는데 자꾸 이 선은 넘으면 재미없지.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2000년대에 들어와서 2000년쯤 되니까 이제 그 군부에서는 공식적으로 여러 차례 경고를 메시지를 날려요. 군부 의석수를 자꾸 줄이겠다라고 이야기하면 곤란하다. 그거 우리 그렇게 생각 안 한다. 동의할 수 없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우리도 생각이 있다. 라는 식으로 이제 그 반발을 이제 계속 하는 거죠, 보면은. 그래서 아웅산 수치 여사 입장에서 봤을 때 보면은 상당히 이제 좀 난감한 이제 상황이 이제 됐던 거고. 이 시기에서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이 이제 이 상황을 이제 이렇게 잘 들여다보고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중국은 원래 이제 자기들 미얀마가 상당히 자기들한테 어떻게 전략적 동맹이고 중요한 공을 많이 들였는데 어느 순간 방향을 싹 틀면서 중국이 미얀마가 좀 도망가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니까 열이 좀 받았죠. 열이 받았지만 원체 중요한 포지션이 있다 보니까 그 중국은 꾹 참고 이럴 때 중국이 잘 참아요. 꾹 참고 이제 계속 그 공식 비공식 제안들을 계속 넣습니다. 그래서 2017년 11월에 이제 그 중국의 1대1로 사업의 일환으로 이제 중국 미얀마 경제회랑 CMEC라는 어떤 그 설립을 하겠다라는 그 MOU를 체결을 해요. 그러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게 중국 서부에 있는 이제 대도시인 쿤밍서부터 만달레이, 그 다음에 그 양곤까지 이어지는 한 1,700km 정도 이어지는 경제 회랑을 건설하겠다. 경제 회랑? 경제 뭐 어떤? 그러니까 그 사이를 잇는 교통로를 쫙 건설을 하고 그 중간 중간에 이제 산업단지를 이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그 만달레이나 양곤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 대도시니까 중간에 이제 차오퓨라는 이제 그 경제 특구를 하나 지정을 해가지고 그 경제 벨트 같은 걸 만든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보면은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중국 자본이 들어가서 공장도 짓고 그러면 저기 미얀마 사람들 채용도 해가지고 발전하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 제안을 했고 당연히 미얀마 입장에서 봤을 때도 이제 오케이를 이제 했던 거죠. 이제 보면은 그래서 미얀마 이제 특히 이제 군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래도 미우나 고우나 중국이라는 나라가 그래도 든든한 뭔가를 이제 꾸준한 지원을 해주는 국가다라고 이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2018년쯤 되면은 이제 그 중국 관광객을 더 유치를 해서 돈을 벌자라는 생각으로 그 동안에는 이제 중국 관광객들에 대해서 비자 조건을 좀 까다롭게 이제 부여를 하고 있었는데 완화를 좀 2018년서부터 이제 중국 관광객에 대한 이제 비자 제한 조치도 이제 면제까지는 아니지만 좀 쉽게 뭐 도착 비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관광객이 이제 급증을 하고 국경 도시들이 또 흥청망청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도박장 카지노 생기고 이런 것들이 이제 더 막 번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2018년, 19년 2년 사이에 이제 미얀마 정부가 승인한 한 110개 정도의 네. 그 해외 투자 사업들이 있는데 그 중에 중국이 한 65개. 아, 절반 이상이네요. 절반 이상인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중국의 영향력이 이 시기에 다시 이제 막 커지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방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다시 야 중국이 너무 영향력이 커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이제 목소리가 이제 나오니까 미얀마 정부는 이것도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고민을 하다가 네. 경제 특구 아까 이제 그 차오표라고 말하는 경제 특구 규모를 네. 줄여버립니다. 원래 그래요? 규모의 한 6분의 1 정도 사이즈로. 그러니까 이제 그 미얀마 내부가 상당히 이제 보면은 뭔가 좀 이렇게 매끄럽지 않게 돌아가는 게 보이는 거죠. 군부 실세랑 아웅산수치 여사랑 뭐 이렇게 계속 긴밀하게 대화되는 것 같지도 않고 네네네. 그렇다고 경제 활동을 막 하는데 이게 뭐 그래 투자를 결정했으면 막 빨리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뭔가 했다가 자꾸 뒤집어 엎고 네네네. 이게 왜 이러지? 미얀마 내부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라는 그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던 게 네. 이제 2019년, 2020년 초반이었죠. 이제 보면. 굉장히 최근이군요, 이제.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2020년 총선 때 뭔가 문제가 나지 않을까? 20년에 총선했어요. 코로나 상황에서. 예, 2020년 11월 달에 이제 선거를 치렀죠. 진짜 얼마 안 된 얘기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2020년 초반에 네. 이제 미얀마 정세 분석 뭐 이런 이제 여러 이제 자료를 보면 네. 총선 결과에 따라서 미얀마가 한번 다시 요동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종종 나왔어요. 네. 군부가 뭔가 이제 행동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근데 또 일각에서는 그 군부가 실제로 나서기는 부담스럽다. 네. 저렇게 이야기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걸 통해 가지고 이 민주 세력들이 너무 과도한 요구를 하지 못하도록 미리 이제 그 방어석을 쳐놓는 어떤 그러한 거다. 뭐 여러 가지 이제 평가들이 이제 엇갈리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선거를 했는데. 그래서 2020년 11월 달에 이제 네. 선거를 했습니다. 선거를 했는데 664명, 664명을 선거를 했는데 총 의원이 예. 근데 이제 이 중에서 당연히 166석은 군부로 이제 할당이 되는 거고. 4분의 1. 예. 그래서 한 500명 정도를 뽑아야 되는데 네. 당시에 이제 뭐 코로나도 있고 좀 심한 지역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치안이 또 뭐 여러 가지 있었고 그래 가지고 한 470명 정도를 이제 선출을 했어요. 네. 선출을 했는데 당연히 이제 민주주의 민족동맹이 이제 압승을 이제 거두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아웅산수치 여사 입장에서 봤을 때 보면은 더 이제 세력이 공고하게 국민의 선택을 연달아 2번을 받았으니까 됐는데 이 선거 전날에 전날은 아니죠. 11월 8일날 선거를 했으니까 11월 5일날 군부가 성명을 내요. 총선 바로 직전에. 예, 이 선거 진행이 공정치 않다. 군부에 대한 과도한 비난과 네. 근거 없는 비판이 난무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군부가 이제 만든 그 통합단결발전당이나 이런 당들이 있으니까 네. 이 당시로는 이제 야당이겠죠. 어떻게 보면 네. 야당 세력들이 제대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을 정도의 공포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네. 이 선거 이렇게 가면 곤란하다라고 이제 비판을 이제 내려요. 그래서 이게 조치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네. 우리는 탄핵 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다. 선거 전에 네. 약을 좀 쳐놓는군요. 예, 그래서 갈등을 이제 합니다 보면은. 네. 그래서 사실 이제 그러면 군부가 정말 탄핵을 할 수 있느냐라고 네. 사람들이 해서 헌법을 뒤져보니까 이건 쉽지 않겠구나라고 판단을 합니다. 왜냐하면 3분의 2 이상 동의가 돼야 되는데. 뭐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제 군부가 저렇게 해봐도 저거는 이제 말대포야. 말로만 뻥뻥 지르는 거야.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사람들이 네. 이제 넘어갑니다. 네. 넘어갔는데 이제 선거를 하고 나니까 새로 이제 의회가 구성이 됐는데 네. 이제 이 의회에서 이제 군부가 25%에 대해서 너무 많다. 이거 줄여야 된다. 그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 계속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군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거 봐라. 선 넘네. 뭐 이제 자꾸 이제 이런 생각이 이제 드는 거죠. 네. 그러던 차에 2021년 올해죠. 네. 1월 달에 이제 시진핑 주석이 여기 가요? 예, 미얀마를 이제 방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타이밍이 이제 애매한 타이밍이라는 거죠. 이제 보면은. 그래서 이제 시진핑 주석은 방문을 해서 이제 아웅산수치 여사도 당연히 이제 면담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미나옹 홀라잉 이제 군부 지도자도 면담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헌법상 군부의 세력이 4분의 1이 명확하게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실 실권이 있는 거죠. 헌법상 권한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외국 지도자가 왔을 때 만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닐 수도 있지만.
야 이게 타이밍이 좀 그렇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제 보면은 그래서 정작 이제 2월달에 이제 쿠데타가 발생을 하죠. 2월달에. 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이때 시진핑 주석한테 네. 승인을 받은 거 아니냐. 아 쿠데타에 대한. 네, 쿠데타에 대한. 그래서 우리가 쿠데타에 일어나면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한 거 아니냐. 네네네. 왜냐면 딱 타이밍이 그렇잖아요. 약속 받고 한 2주일 정도 있다가 쿠데타. 아무래도 군부가 중국이랑 더 친한 거죠? 많은 분들이 이제 그렇게 생각들을 하세요. 네. 근데 사실 잘 들여다보면은 그렇지도 않아요? 좀 약간 오해의 소지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네. 군부는 의외로 중국에 대해서 되게 네. 경계심이 높아요. 전통적으로. 아 그래요? 예. 왜냐면은 중국의 공산 반군 때문에 되게 오랫동안 네네네네네. 키우려고 싸워왔거든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중국 그 공산당이라는 저 세력이 어떤 세력인지에 대해서 우리 대해서 뒤통수를 칠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되게 그 경계심이 의외로 강하다. 앞에서 보면은 돈 주면은 막 좋아하지만 네. 속에서는 항상 저 자식들은 우리 뒤통수 칠 수 있어. 간도 쓸게도 내주면 안 돼. 라고 해서 한 번쯤은 우리가 쟤네들한테 계속 경고 메시지를 보내야 돼. 라고 이제 한다. 네. 그러니까 중국에 대해서 그냥 끌려가진 않는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또 계세요. 네네네. 실제로 이제 미얀마 군부를 만나보신 분들은. 그러니까 우리 생각하고 좀 다르죠. 네네네. 근데 어쨌거나 이제 그 시진핑 주석이 왔다가 가고 이제 1월 말에 이제 이 군부와 이 아웅산수치 여사가 뭐 군부 이제 할당 축소라든지 네. 권한 이제 이양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 협상들을 쭉 벌였는데 네. 공식적으로 이제 결렬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쿠데타로 가는구나. 그렇죠. 그래서 이제 미얀마 군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더 이상 대화는 없다. 라고 생각을 해서 2월 1일 날 네. 이제 쿠데타를 이제 일으킨 거죠. 이제 보면 그 명분은 부정선거. 부정선거. 예. 아 그래요? 예, 부정선거에 대해서 우리가 누차 경고를 했었고 네. 거기에 대해서 나라가 잘못되는 방향으로 갔을 때 우리는 더 이상 바라볼 수가 없다. 라고 해서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1년 후에 선거를 다시 하겠다라고 약속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2022년에 이제 선거를 다시 하겠다. 라고 하는 거죠. 물론 이제 아웅산수치 여사를 비롯한 이제 민주주의 세력들은 이제 주로 뭐 가택연금이라든지 아니면 뭐 감옥에 가두든지 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활동을 이제 구금을 이제 해놓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군부 생각에는 옛날에 이제 8888 운동 때 한번 쓴맛을 봤지 니들이. 다시 군부가 나서면은 그때 니들이 어떤 식으로 됐는지 알기 때문에 최소한 당분간은 좀 조용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이제 보면은. 그러니까 두려움 없이 이제 딱 치고 나간 거죠. 보면은. 사실 군부가 이렇게 치고 나갔던 가장 핵심적인 요인은 뭐냐면은 아웅산 수치가 이제 군부랑 이렇게 타협을 해보다가 안 됐잖아요. 그러면 아웅산 수치 입장에서 봤을 때 보면은 소수 민족들하고 를 더 끌어들여 가지고 뭔가 판을 이제 이럴 가능성이 없다라는 거죠. 이렇게 봤던 거죠. 즉 아웅산 수치 여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기가 밀어줬던 사람들이 이제 소수 민족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럼 그 소수 민족들의 권리를 보장하거나 자치 또는 심지어 이제 분리 독립까지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어떠한 이러한 식의 내용이 담긴 개헌을 공식적으로 하자라고도 이제 추진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이제 그럼 군부가 있으니까 우리는 못 하겠어요. 어떻게 그게 합법적이 안 되잖아요. 하지만 세력이 충분하면 자 뭐 우리 다시 합시다. 판 다시 깔아가지고 다시 합시다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기존의 헌법 체계를 또 뛰어넘는 접근을 또 이제 할 수도 있는 거죠. 군부는 그건 용납 못해. 군부는 그건 용납 못해. 라고 생각을 이제 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우리는 그러면 저 판을 막아야지. 라고 이제 갔던 거죠. 이제 어쨌거나 뭐 군부 입장도 나름대로 봤을 때 보면은 뭐 납득은 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제 헌정이 있고 헌법이 있는 상태에서 군부가 이렇게 나선다는 것들은 일단 말이 안 되는 거죠. 이제 보면은. 그렇죠. 아니 뭐 어쨌든 국민들의 뜻이 그건데. 그렇죠. 국민들이 했고 그렇다고 선거를 통해서 당선된 어떤 사람이 뭐 정말 큰 잘못을 저지르거나 뭐 나라 팔아먹을 짓을 했거나 이런 것도 아닌데 그렇죠. 자기들이 뭔가 미래의 일이 두렵다고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쿠데타를 하는 것들은 당연히 이제 호응을 받을 수가 없는 일이죠. 미얀마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군부가 가장 잘못 생각을 했던 거는 1988년의 미얀마 국민들하고 지금의 2022년의 미얀마 국민들은 다르다는 거예요. 보면은 그 다르다는 것들을 이제 인식을 못하고 과거의 방식으로 그냥 이제 군부가 나서서 밀어붙이면
다 조용해지겠지 잠깐 라고 이제 생각을 했던 게 가장 이제 오해였던 거죠. 지금 어마어마한 사상자들이 발생하고 있죠. 그렇죠. 지금까지도 계속 진행이 되고 이제 네.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한 석 달도 안 된 일인데 네. 사실 우리는 너무 많은 뉴스들이 있다 보니까 금방 또 잊어먹어요. 잊었죠. 예. 그리고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충격이 컸다가도 같은 충격이 계속 가해지면 사람들이 이제 금방 잊어먹는 이제 경향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쿠데타가 2월 1일 날이었는데 당장 다음 날서부터 이제 시위가 이제 벌어지기 시작을 했고 네. 2월 7일부터 이제 양곤 중심으로 해가지고 수십만의 시민들이 거리로 몰려 나와가지고 네. 군부가 물러나고 민주화로 다시 복원을 해라라는 식으로 이제 요구가 이제 본격화 이제 되기 시작을 하니까 미얀마 군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이제 당혹스러웠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초반에 이제 이것들을 장악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뭐 바로 이제 실탄 사격 그다음에 이제 무자비한 진압 뭐 그러니까요. 언론상에서 이제 많이 잘 보도가 되죠. 그래서 네. 사실 얼마나 많은 인명이 희생되고 있는지도 뭐 잘 정확치 않죠. 그렇죠. 정확치 않은데 이제 제가 지금 뉴스를 통해서 그냥 4월 29일 기준 예. 말씀을 좀 드리면 군부 주장은 예. 258명 예. 주장을 하고 있고요. 예. AAPP라고 정치범 지원 협회에서는 지금 750명 이상. 그렇습니다. 아마 네. 그 숫자가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3월 말까지 네. 이쪽 그 외신이나 민주단체들에서 집계한 걸 보면 한 540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 달 정도가 더 지났으니까 네, 네, 예, 네. 충분히 이제 그 정도 숫자는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상황이 점점 네. 안 좋아지는 게 네. 군부와 민주 세력들 간에 그냥 다툼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여기에 이제 한 발 떨어져 있는 또 이 소수민족 네, 네. 세력들이 이제 또 존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소수민족들은 이제 과거에 반군 세력을 통해서 무력 투쟁을 했던 경험들이 있고 무장력도 지금도 보유하고 있어요. 그럼 뭐 단기간에 안 끝나겠네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소수민족의 어떤 반군 세력들, 네. 그 다음에 이제 민주화 세력들이 결합을 하면 당연히 군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거는 국가를 이제 갈라놓는 행위다라고 해서 전면전을 이제 선포하고 이제 갈 수도 있는 내전으로 이제 갈 수도 있는 상황이죠. 네. 그래서 만약에 정말 이렇게까지 내전으로 가게 되면 뭐 로힝야족 수십만 명이 주변으로 가는 정도가 문제가 아니고 네네네. 그 인접한 국가들 전체가 이제 동남아 전체가 이제 아주 복잡해질 수 있는 네. 이제 상황이 이제 초래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4월 24일 날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이제 뭐 이제 더 이상 이제 하지 마라. 서로 타협해라. 네. 라고 해서 이제 뭐 5개항을 이제 합의를 했어요. 미얀마 쪽에서도 이제 와서. 근데 하기는 했습니다만 네. 뭐 이 아세안이라는 이 기구가 강제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압도적인 뭐 국가가 있어가지고 네. 주변 세력들을 이제 눌러놓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보니까 지금 계속 사실 사태는 이제 악화되고 있는 이제 이러한 모습들을 이제 보이고 있는 거죠. 네. 이제 그쪽에 사시는 분들은 이게 지금 한 2달 이상 이렇게 이제 이어지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도대체 국제사회는 뭐 하냐? 네. 이럴 때마다 이제 보면은 찾는 게 이제 미국이죠. 유럽. 도대체 니들은 뭐 하냐? 특히 유럽 뭐 이런 맨날 인권 이야기하고. 네네네. 미국 너희들은 이제 뭐 뻑하면 개입하면서 왜 미얀마는 안 가? 왜 안 가요, 진짜?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근데 이게 국제사정이 그 국제사회에서의 주요국들 상황이 네. 상당히 지금 이제 복잡한 거죠. 그러니까 당장 이제 미국 같은 경우 보면 네. 이제 이라크에서 철수했죠. 네. 그 다음에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아프간에서 9월 11일까지 네네. 철수하겠다고 그랬죠. 그래서 롱키스트 워를 끝내겠다고 네. 선언을 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9월달에 철수하면 정말 20년 만에 20년 미국 역사상 가장 긴 전쟁을 이제 끝내는 상황인 거죠. 보면은 그 뭐 전쟁에서 이겼다 졌다를 떠나가지고 네.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그 이런 전쟁에 끌려 들어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네네네. 미국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전쟁은 큰 세력하고 1대1로 맞부딪히는 이런 거죠. 막 끊임없이 막 전선이 도대체 어딘지도 모르겠고 내 편이 누구야 막 산에 막 가야 되고 그런 거 이런 것들은 이제 하고 싶지 않은 거죠. 네. 그러니까 당연히 새로운 출혈을 이제 원치 않은 거고 중국 같은 경우도 네. 미얀마가 자기네 영향권에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들은 하지만 중국은 또 특이한 게 경제력을 통해 가지고 영향력은 되게 확산을 하지만 네. 직접적으로 외교 군사적으로 개입하는 거는 극력거려하는
또 그런 모습을 보여왔어요. 그건 또 어떻게 보면 미국이나 다른 나라 눈치를 좀 보는 걸 수도 있겠네요. 끌려 들어가면 네. 복잡해진다라고 이제 생각들을 하는 거죠. 네네. 그래서 또 아세안 같은 경우는 야, 저 섣불리 개입했다가 저게 수습이 돼? 수습 감당하는 범위야? 라고 생각해보면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왜냐면 미얀마 군이 이제 50만 이상의 이제 거다 실전 경험도 많고 네. 뭐 그러다 보니까 어설프게 붙어가지고는 자신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얻는 이득은 또 이제 없는 거고. 그렇다고 뭐 그 나라 쳐들어갈 수도 없는 그렇죠. 거고. 그러니까 네. 뭐 이제 유럽 같은 경우도 멀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EU나 이제 나토가 개입했던 거 보면은 예전에 이제 그 발칸반도, 네. 예, 여긴 자기 동네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바로 아래고. 리비아는 바로 지중해 건너니까 예. 뭔가 자기들이 뭔가 어떻게 해볼 수 있고 저 영향이 자기들한테 바로 오는 거예요. 근데 동남아 특히 이제 미얀마라는 지역 지도를 잘 보면 네. 이 주요국에서 다 멀리 떨어져 있어요. 미국에서 봤을 때도 지구 반대편인 것 같고 중국 말고는 진짜 다 떨어져 있는. 다 떨어져 있는 거예요. 네. 보면은 그렇다고 해서 개입을 했을 때 특별히 이기는 특별히 것도. 어드밴티지 네. 이제 있는 것도 이제 아니라는 거죠. 네. 더더욱이나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네. 최근에 이제 국내에서 언론을 보도를 통해 가지고 좀 알려지긴 했습니다만 세부적인 사항들이 이제 우리나라 분들은 잘 몰라요. 그 네. 미국 상원에서 발의한 법이 그 전략적 경쟁법. 전략적 경쟁? 예, 전략적 경쟁법. 이게 뭐예요? 꼭 보면은 무슨 이제 경제 법률 같은데 네. 그게 아니고 네. 자, 중국이 미국의 전략적 경쟁 상대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자. 그리고 거기에 맞서서 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쫙 아주 디테일한 사항들까지 담아놓은 법이에요. 법으로 있어 그게? 예. 그러니까 미국 법은 들여다보고 있으면은 우리가 생각하던 법하고 많이 달라요. 꼭 무슨 종합 정책 보고서 그리고 되게 디테일하게 시켜요. 그러니까 우리는 국회에서 법을 만들면 대충 만들잖아요. 그리고 자세한 거는 행정부에서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이제 가는데 뭐 시행령도 있고. 예, 미국 법은 그렇지 않아요. 아주 디테일하게 가서 네. 너가 어떻게 뭘 언제까지 뭘 해서 갖고 와라. 이거는 어떻게 하고 다 지시를 하는데 네네. 그거 딱 보고 있으면 느껴져요. 미국이 이제 남중국해, 대만, 이 자가 서태평양 지역에서 네. 중국이랑 이제 일전을 불사할 준비를 하고 있구나. 예, 정말 강하게 힘을 끌어모아 가지고 네. 이쪽 지역에서 가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보면은 뭐 미얀마라든지 이제 이런 나라에서 벌어지는 분쟁은 네. 개입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보면은 아주 큰 거 그렇죠. 준비하고 지금 큰 판을 있는데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다른 거에 휩쓸렸다가 그렇습니다. 큰일을 망친다. 예, 그랬던 거죠. 이제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네. 참 뭐 분명한 대답이라기보다는 그냥 지리하게 이어진다. 계속 사람들이 희생자가 나고 서로 간에 갈등이 벌어지고 이 와중에 분리주의 독립 이제 소수민족들은 정말 독립을 선언할 가능성도 꽤 있어 보이고 그렇게 되면 전선은 더 넓어지고 네. 여기다 또 소수민족들끼리도 또 사이가 안 좋은 경우들도 또 있거든요. 그러면은 미얀마 군부 같은 경우는 이 분할 통치의 또 대가들이거든요. 디바이드 앤 룰이라고 그러죠. 네네네. 사이 안 좋은 놈들끼리 이간질 시켜가지고 자기들끼리 죽고 죽이게 만드는. 영국에서 배운 거죠. 그렇죠. 또 이렇게 돼 버리면 정말 이제 골치 아파지는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미얀마 참 낯선 이야기겠지만 네. 미얀마 민주 세력들은 한국의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네. 되게 잘 알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제가 1990년대 초반에 이제 미얀마 민주화 운동 하셨던 분이라는 분하고 이제 그 이야기를 이제 저는 네. 그날 못 갔는데 같이 이제 있던 친구들이 갔다 왔는데 되게 신기하게 생각을 했어요. 야, 우리보다 더 잘 알아 한국 학생 운동사에 대해서. 뭐 이물리원 행진곡 이런 거 다 알아. 우리나라를 좋은 사례로 생각했던 거예요. 사례로 생각을 하고 80년대부터 어떻게든 외신을 통해 가지고 그런 네, 소식을 전해 들었고 그다음에 1988 그 8888 그 이제 운동 이후에 네. 실제로 한국으로 이제 망명 와서 지금까지 계시던 분들도 많이 계세요. 아 그래요? 예, 그분들은 이제 많이들 사실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본국으로 이제 그 민주화 이제 됐다고 생각을 하고 돌아가셨는데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민주화 이제 미얀마의 민주화 세력들은 이제 한국의 어떤 지원, 도움 이런 것들을 이제 간절히 이제 바라고 있는 거죠. 근데 한편으로는 또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남한테 기대는 그러지는 아니에요. 또 우리끼리 할 텐데 네네. 도와주고 지지의 목소리만 좀 내달라. 응원해 달라는 것들은 확실히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많은 분들이 네. 저도 되게 답답한 게 도와드리고 싶은데 이게 참 어떻게 도와드려야 될지 창구들도 상당히 다양하고 그 창구라는 게 이제 얼마만큼의 이제 신뢰성과 대표성이 있는지도 사실 어떻게 보면 참 이런 거 판단하는 것 자체도 네네. 사치스러운 거죠. 뭐가 됐던 도와드리고 다만 이 일이 잘 수습되도록 우리가 해야 되는데 네네네. 직접적인 수단들은 참 없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요. 보면은 민권 단체들도 지금 뭐 거기 들어가고 이런 게 굉장히 좀 어려운 어렵죠. 상황이죠. 지금은 들어가는 건커녕 지금 이제 네. 계신 분들도 이제 나와야 되는 언론인 분들도 많이 다시시는 것 같더라고요. 예,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런 분들이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 내부적인 상황들도 접하고 이제 듣고 하는 건데 지나고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1970년대까지 경제화, 이제 경제 발전, 80년대 민주화 투쟁 이런 걸 통해 가지고 90년대 들어서 지금까지 보면은 성장을 경제 성장과 민주화라는 네. 양쪽 과제를 뭐 논란의 여지는 있습니다만 비교적 그래도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네. 잘 달성을 해왔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게 당연한 것처럼 인식을 해요. 매우 드문 사례인 거죠. 매우 우리는? 드문 사례예요. 그러니까 네. 되게 어느 날 갑자기 정신 번쩍 차려서 나 공부해야 돼 싶어가지고 시험 볼 때마다 점점 성적이 올라가지고 서울대 의대 가고. 서울대 의대 간 케이스가 사실은 네. 지금 대한민국이에요. 네. 되게 신기하고 되게 드문 경험이라는 거죠. 네네네. 그러니까 당연한 게 아니에요. 음.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 벌어지는 어떤 이런 일들에 관심을 가지고 사실은 우리가 관심과 도움 줄 수 있는 건 도움을 주고 해야 되는데 네네. 우리는 좀 뭐라고 그래야 되나 이게 이제 과거의 경험 이 너무 성공적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그런 적극적으로 도움을 준다든지 어떤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좀 소홀한 이제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어쩌면 우리가 잘했다고 해서 저건 왜 이렇게 못하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예. 그게 전혀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네. 그래서 아유 뭐 저러다가 결국 안 될 거야라고 또 체념할 수도 없잖아요. 우리 경험이 있잖아요. 네네네. 잘할 수도 있다고 믿어주고 또 해줘야 되는데 이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정치권에서도 별 목소리 안 내는 것 같더라고요. 최근 들어서는 그래도 이제 초반에 좀 이렇게 별로 관심 없는 거 하다가 네. 이제 뭐 국내 어떤 여론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제 외교 당국, 대통령 뭐 많은 분들께서 이제 공식적으로 본인들께서 이제 하실 수 있는 네. 역할들은 이제 하고 계시죠. 근데 이제 좀 그거 말고 좀 더 적극적인 롤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에 드는 생각은 있는데 현실적인 또 어려움들이 이제 사실 있는 게 네. 2021년 미얀마 이야기입니다. 네. 이건 뭐 사족일 수는 있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어찌 보면 외교 무대에서 너무 어떻게 보면 자신감이 좀 없는 것 같은 느낌을 저는 개인적으로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경제적으로도 전 세계 한 10위 정도 하고 예. 이러면 이제 목소리를 충분히 낼 만도 한데 네. 워낙 그런 경험이 없다 보니까 맞아요. 그게 경험 네. 부족이라는 게 상당히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경험도 경험이지만 네. 그런 생각도 요즘에 좀 종종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의사 결정을 하시는 분들이나 네. 이런 분들이 생각했던 대한민국보다 대한민국이 그 사이에 훨씬 훌쩍 커 빨리 있는데. 커져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렇잖아요. 어릴 때 못 살던 사람들은 돈이 좀 생기고 여유가 생겨도 네. 지나칠 정도로 아끼고 못 써요. 예, 못 쓰잖아요. 돈이 네. 있어도 네. 우리가 맨날 뭐 싸들고 가실 거예요. 뭐 이제 전기 빨리 불 끄라고 그러고. 막 아낄 걸 아껴야 되지만 그러니까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커진 세력, 뭐 나름대로 영향력, 힘 이런 것들을 아직 체감을 잘 못하시다 보니까 네네네. 요 정도는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는데 못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사실 들 때가 네. 많습니다. 더군다나 이 민주화와 경제 성장에 또 굉장히 가까운 선배로서 네. 한번 미얀마 사태에 대한 좀 더 전향적인 태도를 한번 좀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긴 하네요. 그렇습니다. 자, 미얀마라는 나라 저희가 12번에 걸쳐서 아마 국내 어디에서보다 더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린 것 같고요. 여러분도 이 미얀마 뭐 직접적인 여러분의 이해관계가 걸린 일은 아닐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우리의 지나온 길을 또 비슷하게 걸어오는 것 같은 그런 나라에 대한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습니다. 네.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네. 미얀마의 상황을 계속 좀 지켜봐 주시는 게 네. 어떻게 보면 우리 일반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네.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미얀마는 그럼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다음에 어느 나라 좀 가볼까요?
다음에 어느 나라를 가볼까 했는데 제가 유튜브 댓글들을 보다 보면 여러 나라들에 대해서 해주세요라는 게 네. 있는데 그 중에 한 나라를 골라볼까 생각 중이에요. 그렇습니까? 제가 이 방송에서 제 입으로 몇 번 이야기했었죠. 네. 어, 어딜까요? 조그마한 나라인데 네. 행복하다고. 행복 지수는 매우 높으나 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경제적 뭐 발전이 이건 매우 뒤처져 있는. 예. 그러니까 도대체 행복이란 뭘까? 음. 행복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 만한 나라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궁금한데요. 네, 그럼 다음 시간에 저희가 예. 그 나라 여러분과 함께 또 방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얀마 12번에 걸쳐 잘 설명해 주신 우리 최준영 박사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